안녕하십니까. 3일 회계법인 글로벌 텍스 서비스의 김준호 회계사입니다. 오늘 최근 전면적으로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중요한 변경사항과 그 시사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회계법인의 텍스팀에서 왜 공정거래법을 설명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겠습니다만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그 의문이 깨끗하게 풀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먼저 공정거래법 개정의 배경과 최근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정위는 기업의 자발적 개편을 유도하는 기조하에 선별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방침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공시대상 기업 집단의 그룹 내부 거래에 대한 일제조사 과정에서 주요 그룹사의 상당수가 제재 요건을 여러 방법으로 회피하였고 결과적으로 조사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법 제정 후 40년 만에 공정거래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그룹 내부 거래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공정거래법의 여러 개정안 중 가장 유의적인 변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제 대상의 확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계열사의 지분율 요건이 상장사 기준 기존의 30%에서 2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들 계열사가 지분율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손자회사 역시 이번 개정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결과로서 기존에 약 200개 정도였던 규제 대상 회사의 개수가 법률 개정 후 약 600개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런 규제 대상의 확대와 함께 가장 중요한 개정사항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부당한 이익 이전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 즉 시가를 산출하는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과거에는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포착하였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을 입증하기 어려워 제재가 곤란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례로 공정위는 과거 A기업이 관계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서비스료를 청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수취하였다는 정황을 포착하였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여러 가격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동일한 제3자의 거래 사례를 찾을 수 없었고 유사한 사례에서 정상 가격을 추단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공정위가 패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3자 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등 세무상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국조법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내부거래 가격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3자의 거래 가격이 없더라도 정상가격을 평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공정위의 정상가격 입증이 크게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며 반대로 기업의 입증 부담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는 이러한 변화사항에 발맞추어 어떠한 부분들을 미리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회사 혹은 계열사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새로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내부 거래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거래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의 경우 사전적으로 현황 점검을 수행해보고 내부 거래에 대한 시가 정책 수립과 더불어 관리 매뉴얼 등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규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거래 정책 수립 시에 국조법 등 세무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시가를 검토한다면 공정거래법과 세무상 정상가격을 동시에 점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하였는데요. 혹시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 3일 회계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일은 앞으로도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한 규제 변화사항을 모니터링하여 그 내용을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